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 사용 시기와 대상, 할인율을 크게 제한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지역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개편 방향은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움직임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대전시만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국 지자체 현황을 고병권 기자가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대전시 지역화폐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사용 시기를 연 5, 6회로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처럼 사용 시기를 지자체가 임의로 정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전시장 소속 정당의 경제 철학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지역화폐의 통상 할인율은 3%. 역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이 단체장인 부산도 동백전을 상시 발행하며 할인율 5%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해 오는 7월 발행을 앞둔 대구도 7%의 할인율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처럼 진보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수상이 바뀐 지역은 어떨까? 울산시는 할인율을 기존의 10%에서 7%로 낮출 계획이지만 이는 지자체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접도시인 세종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 오히려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소한 7%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10%까지도 올릴 수 있는 문제죠. 이 밖에 서울은 월 70만 원 구매 한도에 10% 이내의 캐시백 혜택을 주고 제주도 5에서 10%의 할인율이 있는 지역 화폐를 계속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지역 화폐 발행을 중지한 대신 예산 전액을 시군 지역 화폐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화폐 개편이 약자를 돕는 선별적 복지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계층 갈라치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타 시도와 거꾸로 가는 일방적 행정이 앞서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도가 최근 충남도 의회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초 공공기관 통폐합의 실무를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꾸려 기관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고용 승계와 보수 체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법인 설립과 기관장 임용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을 현재 25곳에서 18곳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충남도 의회가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고 통폐합 근거가 될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K농특산물의 세계화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매력적인 수출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통과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찌민의 한 유통회사. 논산과 천안, 금산 등 충남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40억 원. K농특산물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품, 식품들을 굉장히 베트남에서는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널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통상사무소도 베트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출 상담과 홍보 등을 맡는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국방의 도시 논산시는 육군 병장을 새 브랜드로 출시해 지역 농특산물의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딸기의 경우 수확 후 판매까지 일주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별 통관과 검역 등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에 국한된 유통망과 한국 제품에 대한 부족한 인지도를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Phía nhà nước Việt Nam thì các bạn liên kết với Sở Công Thương ở nơi đó. Còn về phía Việt Nam mà cần sự hỗ trợ từ phía các nhà nước
và các ban lãnh đạo của Hàn Quốc á, thì cần sự hỗ trợ về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độc đáo để mà quảng bá sản phẩm. 지역 특산물의 주 수출 시장인 동남아시아에는 콜드체인, 즉 냉장 유통 시스템이 촘촘하지 못해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 현지에서 판촉이나 소비자 체험, 물류 지원과 같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한국 상품에도 우호적인 베트남이 세계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회 세종이사당 기본 개발계획의 전면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세종이사당의 입지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현재 국회 세종이사당 입지는 국회의 상징성과 중앙행정 접근성을 고려해 국회 사무처와 협의 결정한 것이며 교통대책은 BRT 같은 대중교통망과 접근도로 확충 등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전력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민성 감독은 K리그 1에서도 공격적 팀 컬러를 유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드러났던 수비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민성 감독. 수준차는 있지만 일부에서도 공격적 팀 컬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수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잔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부 때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처럼 1부 무대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한번 부딪혀 보려고. 관건은 수비입니다. 지난 시즌 70골로 1위 광주보다 2골 더 많이 넣었지만 13골이나 더 내줬습니다. 지난해 탄탄한 수비 능력과 세트피스 득점력을 바탕으로 월드컵 무대까지 경험한 조유민의 활약이 이번 시즌에도 중요합니다. 최우선적인 목표는 잔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 조율이나 그런 라인 컨트롤 같은 거를 좀 선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제르바이잔 국가대표 출신으로 폴란드 리그 등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한 센터백 안토니 합류해 조유민과 합을 맞출 전망입니다. 왼발잡이로 빠른 발을 앞세워 측면 수비까지 가능한 안토는 K리그에서의 활약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Speed, the vision, and I'm a fighter. So strikers from K1 League will have a problem with me. So I will try to show my best. 불안했던 오른쪽 측면은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오재석을 영입해 맡겼습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 당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한 김현우와 지난 시즌 K3에서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한 190cm의 장신 센터백 임유석도 합류해 수비력을 보탤 전망입니다. 대전의 공격 축구가 일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뼈아픈 승격전 패배를 안겼던 강원을 상대로 이번 주말 홈경기 개막전을 펼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군과 경찰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강도 높은 도발 때문인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경찰청의 합동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테러리스트를 가정한 표적에 실탄을 쏩니다. 멈춰서든 뛰면서든 격발하는 총알은 정확하게 목표물에 꽂힙니다. 중요 인물 경호를 맡은 군사 경찰 특임대. 갑자기 나타난 테러리스트로부터 요인을 보호하고 곧바로 사격합니다. 이번에는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상황. 경찰 특공대가 휴대용 엑스레이로 폭발물을 확인한 뒤 고압의 물사출 분쇄기로 회로를 파괴하면 곧바로 군의 화생방 임무대가 투입돼 생화학 무기 안전 조치를 마칩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 32사단과 대전, 세종, 충남경찰청 3개 경찰 특공대가 다양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첫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테러로부터 위험이 있을 때 어떠한 자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서로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이 많고 정부 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도심에 있는 지역 특성상 군경의 기민한 합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와 국가 및 군사 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테러를 대비해서 군과 경이 함께 훈련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군경은 실제 국가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훈련으로 대응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을 정적 제고에 이용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민생과 파탄난 경제를 외면한 채 제1야당의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지역 건설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 노동자 안전 기원제를 열고 건설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산재 사망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헌화와 추모로 시작된 이날 기원제에서 건설 노조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64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라며 안전한 현장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